지금 8월 15일 특사에 관심이 쏠려요. 아, 그렇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무슨 막 부패한 기업인들 막 한다는데 그중에 가장 관심 받는 게 사면은 아니고 풀려나는 사람의 원세훈. 그러니까 이쪽 이명박 정권을 대표하는 악의 화신 그러면 원세훈 이동관입니다. 그중에 원세훈을 풀려난다고 하는데 와 나는 이걸 인간 말종이라고 하고 싶은 건데 그런 거예요. 윤석열이 이미 작년 말에 원세훈의 자녀형 중에서 남아있던 게 7년 있었단 말이에요. 이 중에 절반을 감형해줘요. 절반을 감형하는 사면을 해줍니다. 총 11년이 좀 넘었던 것 중에 원세훈이가 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7년이 남아있었는데 그 중에 반을 사면을 해줘요. 나 이런 사면 처음 봐요. 형기를 사면해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반이 남을 거 아니에요. 3년 반 정도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석방의 내부부, 그러니까 법무부 내부 통상 기준이 형기 80%라고 하더만요. 보통은 이제 기준은,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거는 한 60%쯤 되는데 법무부는 보통 80%쯤 살았을 때 가석방 기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원세훈한테는 그것도 해당이 안 돼요. 그 형기를 반을 사면해주고 나머지 80%가 안 됐는데 원세훈을 사면해주겠다는. 이거는 한동훈이 그 가석방 대상에 올려서 이렇게 된 거죠. 형 집행률은 원세훈의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붙인 제목은 그 돼지 감형의 그 뚜껑 석방입니다. 그런가요? 윤석열이 감형시켜줘서 어쨌거나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최소의 요건에 맞춘 다음에 한동훈이 가석방까지 아예 일사천리 해버린 거죠. 저는 근데 이 두 사람이 원세훈을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이렇게 풀려난다라는 건 이렇게 이동관도 그렇고 계속해서 특검했던 대상들을 풀어준다라는 거, 그 특검 대상들한테 이 나라를 어떻게 말아먹어야 되는지를 배웠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 원세훈이 국정원을 이용해서 박근혜가 정권 잡게 하기 위해서 댓글 공작 사건, 대선 개입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의 정확히 말하면 저건 부정선거였던 거예요. 정권이 개입해가지고 댓글 공작 사건이 일어나요. 거기 이제 김용판 나오고 권은희 나오고까지 해. 근데 그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이 수사를 한 게 윤석열이야. 나중에 그게 좌천이 됐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국회에 나와서 한 말이 그거잖아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전 국민적인 그게 원세훈이란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이게 관련돼 있는 윤석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원세훈 관련해서 2012년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2017년도 12월에 원세훈을 기소한 것도 서울중앙지검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도 윤석열이라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써먹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관진도 그랬지. 네, 지금. 얼마나 이것을 민간인 댓글 부대, 그것도 국가 예산을 들여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잘 활용을 했는지 본인이 수사하면서 그 사람의 능력을 본 거죠. 본인한테 참 충성하진 않으나 본인이 사용하기엔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비슷한 사람이 아까 우리가 이동관이 나왔으니까 이동관도 2017년 윤석열 산하 검찰이 보고서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MBC 장학시도 그 장학도를 만들었어요. 맨 위에가 장학도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잖아요. 맨 위가 홍보수석실이었고요. 왜 자총용 500호처럼 자는 국정원, 우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것을 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팀이 그때 당시에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것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동관이 야 정말로 언론 장악 이렇게 잘하는구나 라고 지금 다시 써먹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왜? 본인 지지율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인간 말종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 박근혜 때는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저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거 수사하지 말라는 거로 강압적인 그걸 넣고요. 그리고 우병우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서울대 한참 후배인데 우병우는 사법시험을 빨리 합격했고
네. 그러니까 우병우에 대한 반발심, 황교안에 대한 반발심으로 이 수사 때문에 이제 좌천되면서 다시 민주당에 의해서 국회로 불려왔을 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일개 검사 나부랭이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바로 그 사건의 원세훈이 지금 이것만 걸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정원 댓글 공작, 건설업자 억대 금품 수수, 다음에 국정원 예상 유용까지 걸려서 총 11년 반 정도의 형을 지금 살고 있다가 형기의 반을 사면해주고 나머지도 사실상 숫자를 못 채웠는데 형 집행정지로 풀어준다는 거잖아요. 윤석열을 보면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도 지금 원세훈을 구속해야 한다면서 황교안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맞서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천이 된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 이 사람을 다시 써먹으려고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괴랄하다, 괴랄해.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화가 나는 거는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경심 교수를 면회 갔던 그 교수님이 쓴 글이 페이스북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가 됐는데 네. 거기를 보면 지금 정경심 교수님이 안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걷지를 못하셔서 휠체어를 타고 있고 야인 모습으로 나와서 눈물이 났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정말 아프신 분한테는 형집행 정지조차도 안 해주면서 가석방 대상에 올리지도 않고 있고 형을 이미 많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잣대가 네. 다른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글은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 여기 미국 세인트 메리대 임성배 교수 글이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따로 한번 소개를 다시 해드릴게요. 글이 너무 길어가지고 시간 관계상 오늘은 준비 안 했습니다. 일부러. 자, 이런 상황인데 자기가 수사한 사람들 일제히 다 뭐 약점 지고 있어서 개목걸이 걸어가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네. 사실 원세훈은 인생 끝났는데 윤석열이 지금 손 내밀어 주고 있는 거 이동관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이번에 최강욱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후회한다고 했다 이 이야기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다시는 저거 우리가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을 속였던 거죠. 검찰 개혁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하겠습니다. 공수처는 확대돼야 됩니다. 같은 소리 막 해가지고 결국은 속여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대통령 임명장 받은 날 그 검찰 원로들 모이는 축하 파티에 들어오자마자 문재인이가 나를 처음 본다고 했다고 딱 진짜로 문재인이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양아치 새끼죠 그게. 내가 문재인을 만들었다, 대통령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우리는 그때 윤석열이 입벌구인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공수처 확대하겠다 하고, 검찰개혁 내가 하겠다라고 하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될 수 있었던데, 네, 참 여기에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도 안 것은 검찰 개혁 인터뷰할 때요. 원래는 3명 후보였었는데 윤석열이 들어가면서 4명 후보가 됐었던 거죠. 검찰총장 그 이제 후보 당시에. 근데 저희도 안 것은 그때 검찰 개혁에 가장 앞장선겠다고 강하게 어필한 사람이 4명 중에서 1명인 오로지 윤석열이라는 후보였다라는 거. 그런데 오늘 이번에 최강욱 의원의 그 방송을 보면서 그 조금 더 구체적인 워딩이 나왔어요. 그 워딩을 좀 읽어드릴게요. 자기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고 절대 배신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어필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워딩을 처음 들었거든요. 정말 뒷목을 잡았습니다.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고 배신할 수 없는 사람? 등에 칼을 제대로 꼽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는 칼꼽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간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무능했던 측면이 있었던 거 인정. 근데 잘한 것도 훨씬 많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요. 문제는 이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똑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아까 좀 전에 민영규 의원 이 윤석열이 한참 난리칠 때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 검찰총장. 그거 민주당에서 대부분 안 받아들였어요. 네.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는 것 같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문재인 악마화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재로서 못한 것만 가져와가지고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그때 하고요. 탄핵을 안 받아주겠다라고 했던 그 시가 이낙연 대표 체제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 정확하게 정밀타격해서 사실 이낙연 총리 때, 이낙연 대표 때 민주당이 망가진 거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하나만 이야기해드릴까요? 속였어요.
사람이 나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뭐 눈에 뭐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부처 눈에는 네. 부처만 보인다. 속인 사람이 잘못이에요. 속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아, 속인 속인 사람이 잘못이죠. 사람 아니죠. 속인 새끼가 잘못이죠.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도 유동규 믿고 맡겼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배신한 새끼가 있잖아. 네. 그럴 때는 여러 번 속은 사람이라면 모를까. 이 사람이 나를 철석같이 왜냐하면 그렇게 속인 전례가 없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임명권자는. 그러면 속인 사람을 욕하는 게 전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싸다 봐서 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묘하게 이재명 문재인 갈라치기가 들어가고 오늘 조선일보의 보도도 그런 거 아닙니까?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 따로 모여가지고 이재명 대표랑 따로 뭐 하는 것처럼 그러게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준비한 거고요. 그 다음 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요거는 이제 스킵하고 바로 다시 새날마켓 짧게 그